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와 함께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송금정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정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시간은요. 직장인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한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아무래도 사용이 간편하니까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하지만 무분별하게 좀 쓰다 보면 어느새 한도를 채우고 눈덩이처럼 금액이 늘어나기도 하죠. 이처럼 마이너스 통장의 허와 실을 제대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이너스 통장이 과연 우리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마이너스 통장부터 좀 알아보고 갈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예금, 적금 통장과는 다른 거잖아요. 어떤 겁니까? 네, 마이너스 통장은 이제 금액을 마이너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통장으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상품으로는 기업용과 개인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용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흔히 말하는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보통 가계자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일부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자동 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출 상품인 거잖아요. 근데 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부를까요? 통장 이름이 붙였잖아요. 네, 마이너스 통장은 주거래은행에서 일반 수시 입출금 통장에 대출 약정을 등록을 하고 예금 잔액이 없어도 인출 창구를 하면 약정한 한도까지 마이너스로 인출이 가능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통장식 대출이 이 개인용 마이너스 통장인 건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마이너스 통장 대출 거래는요. 은행 창구는 물론 카드와 인터넷, 모바일 거래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한도 안에서 빼서 사용하면 되고요. 그렇게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을 하더라도 급여 이체가 있거나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언제든지 통장에 입금만 되면 바로 대출이 갚아지게 됩니다. 또 그렇다 하더라도 조기 상환 수수료 같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장인들에게는 이게 마치 지갑과 같이 아주 친숙한 금융 상품인데 발급받을 때 그 한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네, 한도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신용도와 거래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급여에 따라 높은 한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어떻게 보면 대출 상품이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고 가죠. 먼저 장점부터 좀 알아볼까요? 우선 자신이 쓴 만큼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자금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자가 부과되지가 않고요. 네. 대출 이자는 한도 전액이 아니라 빌려 쓴 금액에 대해서만 붙는다는 거겠죠. 뭐 예를 들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 5%로 2천만 원의 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았는데 이 중 1천만 원만 사용했다면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연 5% 이자가 붙게 되고요. 이자도 하루 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만약 1천만 원을 30일간 썼다면 이자는 그 기간만 계산을 해서 4만 1,095원에 불과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전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지만 이 마이너스 통장은 쓰는 만큼만 쓴 날수에 따라서 이게 이자가 달라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기간 돈이 필요하거나 비상금으로 사용하려는 직장인에게 아무래도 마이너스 통장이 정말 편리할 수가 있겠죠. 한도 네. 안에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은 자기가 쓴 만큼만 이자를 내면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장점이 더 있습니까? 네, 필요할 때마다 현금을 꺼내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그 결과를 두고 우선 며칠 기다려야 하잖아요. 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일단 받아두고 언제든 필요할 때마다 출금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편리성을 또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마이너스 통장은 어쨌거나 대출이고 빚은 만큼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금리가 비쌉니다. 또 금리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는데요.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 부담이나 원금 상환 압박이 적기 때문에 한번 이용하기 시작하면 사용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을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금리 부분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요 은행들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보면요. 시중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평균 대출 금리는 3.94%입니다. 이게 금리가 은행마다 좀 각각 다른 거죠? 네, 모 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현재 가장 높고요. 상승폭도 가장 가파릅니다. 지난해 8월 3.89%에서 10월 4.65%로 두 달 만에 0.76%포인트 금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인터넷 전문 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통장이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금리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어떤 인터넷 전문 은행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지난해 12월 23일이죠. 그때부터 마이너스 통장의 최저금리를 현 3.35%에서 3.55%로 올렸고요.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은요,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를 최저 연 3.12%까지 낮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급여 이체를 설정하면요, 최대 0.4%포인트를 제공하던 우대금리를 0.5%포인트까지 확대를 했고요. 또 전자금융 사기보험과 상환변제보험 등 대출 관련 보험 서비스도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대출도 보험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대출자들이 피싱이나 해킹 또는 상해, 사망 등 이런 피해로 인해서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네. 뭐 금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이 확실히 시중 은행보다는 좀 금리가 낮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또 한 곳이 제시하고 있는 금리는 전체 은행권 마이너스 통장 금리 중에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기준으로 주요 은행 마이너스 통장 금리를 보면요. 모 인터넷 전문 은행이 최저 연 3.336%를 기록해서 주요 은행들 가운데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또 다른 인터넷 전문 은행보다 0.216%포인트 금리가 높았습니다. 네. 뭐 사실 마이너스 통장 고를 때 금리 비교가 아주 필수인데요. 인터넷 전문 은행 생기면서 아무래도 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 같아요. 네, 은행별 금리와 우대 조건을 살펴보고요. 자신에 가장 맞는 상품을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바람직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게 앞서서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해서 변하겠군요. 네,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시장금리에 바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또 정부 가계부채 억제 정책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는 꾸준히 오르는 추세이기도 하니 아무래도 이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확실히 주택담보대출에 비해서 이자가 비싼데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이게 기준금리보다 4배 정도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마이너스 통장은 그 상품 구조상 이자를 올려도요, 고객들이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쓸 때마다 이제 해당일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계산을 하는데요. 수시로 변하는 통장 잔액을 매일 반영하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한도 통장을 보유한 고객이 어제 1천만 원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2천만 원의 이제 잔액이 남았다면 1천만 원에 대해 어제 기준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만약 오늘 500만 원을 갚았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2,500만 원이 한도 잔액으로 남을 경우에 다시 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오늘 금리로 적용을 해서 1개월 이자를 합산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본인이 사용을 했지만 그래도 정확한 이자는 계산하기가 어렵겠군요. 네, 이자가 빠져나가는 날도 매달 다른데요. 어떤 날은 35일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하고 또 어떤 날은 28일간 이자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결국 이자액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적용받는 금리는 쉽게 알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봐서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높은 건 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좀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네. 은행은 일반 신용대출 5천만 원을 이렇게 해주면요. 그때부터는 바로 대출액 5천만 원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다르죠. 한도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도 5천만 원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가 없고 사용한 만큼만 이자를 받게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약간 높게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군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마이너스 통장도 신용대출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두 금융상품을 보면 일단 빚을 갚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용대출은 대출금을 약정 기간으로 나눠서 매달 원리금을 나눠 갚죠. 자신이 쓰든 안 쓰든 한도만큼 전부 돈을 빌려야 하고 이자 역시 전부 내야 합니다. 네.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과 비교했을 때 신용대출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이자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좀 장점이 있겠죠. 네. 금융기관마다 일단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약 0.5%포인트 정도 저렴하고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한다면 신용대출이 아무래도 마이너스 통장보다 더 나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신용대출이든 마이너스 통장이든 어쨌거나 다 대출이고 빚이니까 물론 안 쓰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내릴 수가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가 있는데요.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을 했다면 만기 연장 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요? 네, 금리 인하 요구권은요. 신용 등급이 높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거나 연소득이 15% 이상 오를 경우 그리고 또 승진을 할 경우에 은행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또 마이너스 통장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경우가 하나 더 있잖아요. 네, 주거래은행은 급여 입체나 공과금 자동 이체, 신용카드 이용 실적 등에 따라서 최대 0.7%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든 마이너스 통장이든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게 유리한데요. 은행은 고객 신용 등급은 물론 거래 실적을 토대로 대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훈훈한 경제. 이제 마이너스 통장 사용 시 주의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마이너스 통장, 통장이라는 이름 안에 빚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그 함정에 깊게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마이너스 통장은 무심코 사용하다 보면 이자도 마이너스 잔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곧 사용 가능한 금액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절제해서 사용하기 쉽죠. 또 거기에 급여 통장이나 자동이체, 카드 결제 통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면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커져도 이를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네. 당연히 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무방비하게 되고 금세 한도까지 사용하게 되니까 주의해야겠죠. 네, 뭐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마이너스 통장 대출 때문에 다른 대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은행 대출 심사에 새로운 DTI가 적용됐는데요. 이어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엄격한 DSR이 도입이 됩니다. 대출 한도를 따질 때 마이너스 통장도 포함이 되고요. 그러면 기존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네,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과 전세금 대출 등 모든 대출을 따지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도입이 됩니다. 네. 하지만 모든 대출 원리금을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빚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대출 종류에 따라서 DSR에 반영하는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만기는 1년이지만 통상 10년가량 연장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원금은 10년간 분할 상환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좀 어렵네요. 이해가 쉽도록 좀 예를 들어볼까요? 네,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연 4% 금리로 5천만 원의 한도인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다면 1년간 내야 할 이자 200만 원에 원금은 500만 원만 잡아 DSR은 총 14%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세금 대출은 원금은 제외하고 이자만 DSR에 반영이 됩니다. 네, 뭐 이건 올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건 한 번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없애기 어렵고 그리고 사실 돈이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혹시 몰라서 비상용으로 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할 때 좀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 돈이 아닌데도 마치 내 돈처럼 이제 생각하기 쉽게 만드는 게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소비 성향을 쉽게 늘릴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내 돈이 아니라 대출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네. 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언젠가 갚아야 할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하는 틀림없는 빚이라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의 정확한 이름은 빚통장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마이너스 통장이 편리하고 그리고 비상시에 유용하지만 보다 현명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꼭 필요할 때 사용하시고 무엇보다 또 마이너스 통장이 꼭 필요한지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